장면 2. 불량저택. 범죄의 밤. 고풍스러운 불량저택. 창밖으로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방울이 창을 때렸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재에는 깨진 전신 거울, 흩어진 서리오, 그리고 바닥에 남은 핏자국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첫 번째 그림자, 키가 185 이상, 어깨가 넓고 느릿한 걸음걸이. 두 번째 그림자, 키 170 초반, 빠른 걸음걸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세 번째 그림자, 키 160 이하, 긴 외투에 작은 체고. 첫 번째 그림자 낮은 목소리로 너는 너무 많이 알았어. 두 번째 그림자, 초조하게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세 번째 그림자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건 잘못됐어. 우린 이러려고 한 게 아니야.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탕! 잠시 후 서재는 정적에 잠겼다. 깨진 거울 파편 위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거울 속을 보아라. 진실은 그 안에 있다. 장면 2. 루카스 루크 그레이의 사무실. 새벽 2시,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루카스 루크 그레이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라벤더 향이 나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넥타이를 정리했다. 루크 거울을 보며 이 멋진 얼굴, 오늘은 어떤 범죄가 이 천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조수 엠마리가 다급하게 문을 열었다. 엠마 루크, 급한 전화가 왔어요. 불량저택에서 사건이 발생했대요. 서재에 피가 있고 거울이 깨졌대요. 루크 웃으며 깨진 거울이라. 불길한 징조군. 이건 좋은 사건이 될 것 같아. 제발 농담은 좀. 농담? 난 진지해, 엠마. 이건 천재 탐정의 출동 신호야. 그는 코트를 걸치고 우산을 챙기며 사무실에 나섰다. 장면 3. 불량저택. 서재 현장 조사. 폭우가 내리는 불량저택. 루크와 엠마는 서재로 들어섰다. 엠마는 살을 찌푸리며 이곳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루크 장갑을 끼며 난장판이라고? 아니, 엠마. 이건 예술이야. 범죄자의 걸작이지. 그는 깨진 거울을 바라보았다. 루크 립스틱 글씨를 보며 거울 속을 보아라. 진실은 그 안에 있다. 누군가는 극적인 연출을 좋아하는군. 이건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흔적을 남기기 위한 택일까요? 루크 미소 지으며 둘 다지. 그리고 아마도 제발 나를 잡아주세요 라는 의미일지도 몰라. 그는 천천히 서재를 걸으며 4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거구의 발자국, 첫 번째 용의자. 키 185 이상, 묵직한 걸음걸이, 작은 손전등 배터리. 두 번째 용의자. 키 170 초반, 날렵한 움직임, 작은 체구의 흔적. 세 번째 용의자. 키 160 이하, 긴 외투에서 떨백 팔어진 시로라기, 금고 근처의 발자국. 네 번째 용의자. 키 약 175, 조심스럽고 신중한 발걸음, 입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네 명이 여기 있었어요. 루크 콧노래를 부르며 오, 좋아. 이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같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자고. 장면 2. 불량저택. 서재의 흔적.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불량저택의 서재. 깨진 거울 파편이 사방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무거운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루카스 루크 그레이는 파편 사이를 걸으며 서재를 천천히 훑었다. 루크 거울을 보며 깨진 거울, 피 묻은 손자국, 녹직한 발자국. 이건 누군가가 꽤나 힘을 썼다는 의미지. 바닥의 발자국을 가리키며 이 발자국은 꽤 크네요. 키가 큰 사람이겠죠. 185. 시암는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루크 웃으며 오, 이 친구는 체격 좋은 누군가로군. 보디가드일까? 아니면 몸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범죄자. 그는 깨진 거울 파편 옆에서 깊게 눌린 손자국을 발견했다. 루크, 이건 거울을 누군가가 붙잡고 있었던 흔적이야. 꽤 강한 힘이었겠군. 그 순간 서재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첫 번째 용의자,
알렉스 케인의 등장. 알렉스 케인이 서재문 앞에 서 있었다. 키 185 이상. 체형 넓은 어깨, 탄탄한 근육질 체형. 표정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 복장 검은 코트, 한쪽 손에는 장갑. 알렉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여긴 당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루크 웃으며 손을 들며 이런. 방해꾼이 나타났군요. 알렉스 케인 씨 맞죠? 전직 경호원이셨다고 들었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당신은 왜 여기에 있죠? 이 시간에 이 저택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알렉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재 한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묵직한 발걸음이 방 안을 울렸다. 알렉스 에드워드는 날 믿었어. 그는 나에게 마지막까지 이 서류를 지키라고 했지. 하지만 누군가가 그는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장면 3은 알렉스의 진술. 믿음과 배신. 알렉스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알렉스 에드워드는 이 서류를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실수를 저질렀어. 이 저택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거든. 루크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른 사람들? 그게 누구였죠? 그들이 뭐라고 말했으니까? 알렉스 고개를 저으며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어. 난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 그럼 왜 서류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알렉스 단호하게. 에드워드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때문이야. 누구도 이 서류를 가져가선 안 된다고.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열쇠가 들려 있었다. 루크 열쇠를 보며 이 열쇠... 금고 열쇠군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서류를 금고에 넣었나요? 알렉스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그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어. 누군가 먼저 다녀갔지. 장면 4. 긴장감, 진실과 충돌. 그 순간 창밖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다. 엠마 당황하며 누군가 이 저택 밖에 있어요. 우리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렉스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들이 왔어. 난 이곳을 떠나야 해. 루크 손을 흔들며 잠깐만요. 이렇게 긴박하게 떠나면 영화 속 주인공 같잖아요. 근데 아직 엔딩 크레딧은 멀었는데. 알렉스 진지하게. 이 서류와 이 열쇠 모두 당신들에게 맡길게.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끝까지 추적할 거야. 그는 창문을 열고 거친 빛 속으로 뛰어내렸다. 장면 5. 단서 정리. 엠마 열쇠를 바라보며 그가 정말로 진실을 말했을까요? 루크 열쇠를 돌리며 알렉스 케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준 거지. 그는 서재 한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루크 웃으며 이제 우리 차례야, 엠마. 이 금고를 열어보자고. 장면 1. 복도의 그림자. 장소 불난 저택. 어두운 복도. 깊은 밤 불난 저택의 복도는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복도의 끝을 이리저리 비추며 흔들렸다. 루크 그레이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가며 발걸음을 멈췄다. 루크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누가 그리 급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러다 넘어지겠어. 그림자는 갑자기 멈췄고 손전등 불빛이 끊겼다. 제임스 크로포드가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키 170 초반. 체형 날렵하고 가벼운 몸짓. 표정 초조함과 경계심. 제임스 작은 목소리로 당신들 누구야?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제임스 크로포드 맞죠?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루크 미소 지으며 혹시 숨바꼭질하던 중이었나? 내가 찾기 너무 쉬웠잖아. 제임스는 한 손에 작은 서류 뭉치를 꼭 쥔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제임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서류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장면 이 서류의 비밀. 루크는 천천히 손을 들며 제임스를 진정시켰다. 루크 진지한 목소리로 진정하세요, 제임스. 우리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그 서류에 뭐가 적혀있죠? 제임스 떨리는 목소리로 코발트 프로젝트.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사람을 실험 도구처럼 사용하는 프로젝트야. 겸학하며. 그게 진짜예요.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걸 모두 폭로하려 했어. 하지만 그는 실수를 했고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고 했지. 그는 손에 든 작은 서류를 루크에게 건넸다. 코발트 프로젝트 서류. 루크 서류를 넘기며 연구소 화학물질, 인간 실험. 실로 흥미로운 이야기군. 하지만 왜 당신은 이걸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죠? 제임스 불안하게. 내가 이걸 갖고 있는 한, 난 안전하지 않아. 그들은 나를 쫓고 있어. 그 순간 저택의 창문 밖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다. 엠마.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임스 당황하며. 그들이야. 날 찾았어. 제임스는 서둘러 서류를 내려놓고 복도를 따라 뛰어갔다. 장면 3. 제임스의 도주. 남겨진 흔적. 장소 불량 저택 비밀 통로 입구. 제임스는 급하게 복도를 질주하다가 작은 통로 입구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서두르다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딸깍 작은 손전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루크 손전등을 주우며 도망치는 솜씨는 좋았는데 손전등은 못 챙겼네. 이게 바로 클리셰의 법칙이야. 손전등을 살피며 최근에 떨어뜨린 흔적이 있어요. 버튼이 약간 부서졌네요. 루크 웃으며 제임스, 네 발자국은 너무 분명하게 남아있어. 날렵하긴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 장면 4. 어둠 속의 지시. 루크와 엠마는 손전등과 서류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다. 단마 서류를 살피며 여기에 아나니나는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루크 고개를 갸웃하며 A19 마치 보물지도의 암호 같군. 하지만 이건 보물이 아닌 더 어두운 진실로 안내하는 지도일 거야. 그는 작은 손전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루크 제임스는 도망쳤지만 이 손전등과 서류는 충분히 말하고 있군. 다음 목적지는 연구소일지도 몰라. 장면 5.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그때 복도의 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엠마, 긴장하며 누군가 또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루크 미소 지으며 하나씩 등장하는군. 다음은 작은 최고의 그림자가 등장할 차례겠어. 그는 서류를 접고 엠마를 바라보았다. 루크 엠마, 이번엔 작은 그림자를 쫓아보자고. 장면 1. 지하실 입구. 어둠 속의 속삭이. 장소 불량 저택 비밀스러운 지하실 통로.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가 서재 뒤편에서 발견되었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떨리는 숨소리. 엠마,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여기 있어요. 루크. 루크 속삭이며 웃음을 머금고.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나까지 무서워질 것 같잖아. 그들은 천천히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통로 끝. 작은 체구의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다. 클로이 브렌트의 어깨를 덮는 긴 외투. 창백한 얼굴. 도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장면 2. 클로이 브렌트. 두려움과 비밀. 클로이 떨리는 목소리로. 오지 마세요.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루크 손을 들며 부드럽게. 진정해요, 클로이.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난 당신을 지켜줄 만큼 멋지고 잘생겼으니까. 엠마, 작은 한숨을 쉬며. 루크, 농담은 잠시만 참아주세요. 루크 웃음을 지으며. 농담 아니야. 난 정말 멋져. 클로이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금고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엠마 열쇠를 가리키며. 그 열쇠 어디서 난 거예요? 클로이 작은 목소리로. 서재. 에드워드가 마지막으로 금고를 잠그는 걸 봤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맺혔다. 장면 3. 진실의 조각. 금고 열쇠. 루크 진지하게. 클로이. 그들이 누구였나요? 당신을 위협한 사람이 누구였죠? 클로이 고개를 숙이며. 저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었어요. 네가 이걸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엠마 깜짝 놀라며 이건 우리가 찾던 USB. 루크 눈을 반짝이며 클로이, 이걸 네가 가지고 있었다니. 이제 네가 이 이야기의 히로인이 될지도 몰라. 아니면 트라우마 환자 둘 중 하나겠지. 클로이 울먹이며 그들이 오기 전에 여길 나가야 해요. 이건 절대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장면사, 어둠 속의 추격. 그 순간 위층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내디디는 소리가 들렸다. 엠마 긴장하며 그들이 왔어요. 루크 웃으며 어둠 속에서 달리는 건 언제나 나의 전공이지. 클로이, 엠마, 준비됐나? 그들은 지하 통로를 따라 서둘러 움직였다. 뒤에서는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클로이 공포에 질려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루크 뒤를 돌아보며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달릴 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장면 5. 서재. 금고와 마지막 단서. 세 사람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엠마 열쇠를 가리키며 이제 이 열쇠를 사용해 금고를 열어야 해요. 루크 금고 앞에 서서 자, 이제부터는 천재 탐정의 시간. 금고야. 나에겐 이 비밀을 보여줘. 그가 열쇠를 돌리자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는 몇 장의 기밀 문서와 또 다른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엠마도계의 USB 하나는 클로이에게 주어진 것,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여기 남겨둔 것 같아요. 루크 USB를 들어보이며 이 작은 녀석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군. 클로이, 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 장면 6. 새로운 그림자. 결말의 몬턱. 그 순간 복도에서 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의문의 목소리. 어둠 속에서. 거기 멈춰, 클레이.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드러났다. 루크 미소 지으며 드디어 우리 손님이 도착했군. 이 옆에 모든 배우가 무대에 모였으니 이제 클라이맥스를 준비해야겠어. 장면 1. 금고 앞 긴장감의 절정. 장소 불량 저택 서재.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고 2개의 USB 드라이브가 발견되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무엘 하워드가 나타났다. 키, 약 175. C. 체형 중간 키, 날렵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걸음걸이. 표정 냉철하고 신중한 눈빛. 복장 깔끔한 코트, 손에는 장갑. 첫 번째 대면, 진실의 일보. 사무엘 차분한 목소리로 그 USB를 내려놔, 클레이. 너도 이 일에 깊이 끼어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을 거야. 루크 USB를 들며 익살스럽게 아니, 이 작은 녀석들이 사람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니. 완전 주인공급 아이템이잖아. 엠마 단호하게 당신은 누구죠? 왜 이 USB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 한숨을 쉬며 당신들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전쟁이야. 이 작은 드라이브 하나가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할 거야. 루크 고개를 갸웃하며 그럼 당신은 영웅인가요? 아니면 악당인가요? 사무엘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주머니에서 총을 꺼냈다. 사무엘 날카롭게 이건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야. 그레이. USB를 내려놔. 장면 3. 긴박한 선택. 총구 앞에 루크. 총구가 루크의 가슴을 겨누었다. 엠마는 긴장한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루크 미소를 지으며 사무엘 친구여, 네가 이렇게 그쪽인 사람일 줄은 몰랐어. 나한테 대본을 좀 미리 줬어야지. 사무엘 단호하게 농담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 USB를 넘기지 않으면 넌 여기서 끝장날 거야. 루크, 제발 그만해요. 이건 진짜예요. 그 순간 루크는 USB를 공중으로 던졌다. 루크 웃으며 잡을 준비는 됐겠지, 사무엘. 사무엘은 USB를 잡으려 손을 뻗었고 바로 그때 루크는 테이블을 뒤집으며 엠마와 함께 몸을 날렸다. 탕! 총성이 울리고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장면 4. 추격 전. 그림자의 질주. 장소 불난 저택 복도. 사무엘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따라 달렸다. 뒤에서 루크와 엠마가 그를 쫓았다. 루크 숨을 몰아쉬며 사무엘, 기다려. 이렇게 뛰면
나도 좀 멋져 보이겠지? 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루크. 사무엘은 저택의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향했다. 장면 5 옥상. 마지막 대치. 장소 불랑 저택 옥상. 옥상 위. 빗줄기가 거칠게 내리고 있었다. 사무엘은 옥상 가장자리에 서서 USB를 움켜쥐고 있었다. 루크 숨을 고르며. 자, 사무엘. 이제 어디로 도망갈 셈이야?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을 텐데. 사무엘. USB를 치켜들며.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물건이야. 난 이걸 넘겨야만 해. 엠마 날카롭게. 누구에게 넘기려는 거죠? 그게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무엘 작은 목소리로. 그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그 순간 옥상 아래에서 경찰 사이른 소리가 들렸다. 장면 6 마지막 선택. 떨어진 진실. 사무엘은 USB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루크 차분하게. 사무엘 선택해. 네가 진실을 밝힐 거냐? 아니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거냐? 사무엘은 잠시 루크를 바라보다가 USB를 옥상 아래로 던졌다. 툭. USB는 빗물과 함께 저택 아래로 떨어졌다. 그 순간 사무엘은 난간을 넘어 아래로 몸을 던졌다. 엠마 비명을 지르며. 사무엘. 장면 7 어둠 속의 진실. USB의 행방. 장소 저택 정원. USB는 정원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경찰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고 루크와 엠마는 USB를 주워들었다. 엠마 USB를 보며. 이제 이 작은 장치가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루크 미소 지으며. 그렇지. 엠마. 이제 게임은 더 깊어지고 진실은 더 어두워질 거야. 그들은 USB를 꼭 쥐고 저택을 나섰다.